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이네요.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30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께서 국고처에 함께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는 첫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됐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공매도 공세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가 그래도 좀 공매도 재개 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저점이 좀 한번 형성됐다가, 저점이 한번 형성됐다가, 네, 저점이 형성됐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이 형성됐죠. 네, 그 다음에 5월 4일 날 저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은 이 주식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수 대비해서 더 많이 밀렸죠. 그 부분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매도 부분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게 되면 이제 대주 매매를 하죠. 근데 이걸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팔았던 물량을 밑에서 되사줘야 돼요. 그게 이제 환매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좀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은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30만 원대 사셨는데 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도 지금 보면 2020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평균 1년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 매출액이 1조 한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평균 이제 3천억대 나는 회사였는데 영업이익도 7천억 이상으로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680억 정도, 그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은 지난 이제 1분기 실적 부분이 33%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4,967억 정도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인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요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나고 2분기 실적은 어떠냐? 2분기에도 저는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저는 이제 이 셀트리온은 테마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치료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번에 급등했을 적에 셀트리온하고 SK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CMO 관련해서 뭐 직접적으로 수혜는 없지만 그 관련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분명히 역별입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매수가가 지금 30만 원이신데 저는 좀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약에 이제 24만 원 올라갔다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 요거는 한 22만 원 선에는 관심 있게 한번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유를 하셨다가 매수가 근처까지 도달하면 매도해 보시고 다시 저점 매수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가 16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 대표님 어제장에서 14,850원에 그래도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동화약품은 일단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동화약품 우리 어저께 사실은 금요일 날 시장에서 제약자, 바이오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주식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동화약품은 좀 아쉽게도 주가가 좀 상승하지 못했는데 자, 동화약품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제 가스알명수를 만드는 회사죠. 네. 가스알명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주식이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어떠한 숨겨진 재료에 의해서 상승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여기 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죠. 요게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동화약품이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48,000원에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좀 올라왔죠. 그럼 이 주식은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이 언제 할 건가를 봐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테마는 형성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단기 박스권을 회복할 수 있겠죠. 자, 이 동화약품의 코로나19 치료제가 DW2008S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2를 좀 진행 중이고요. 이게 2020년 11월 20일 날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날짜 제가 이제 뉴스를 딱 봐서 이런 것들 재료주를 할 적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 뭐 내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날짜를 제가 이제 뉴스에서 찾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쉽고요. 근데 아직 임상 2가 식약청에 허가가 돼서 아직 진행 중이다.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동해약품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액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00억. 그 전에 2019년에는 3,000억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도에 이제 평균 한 100억에서 140억 났던 회사가 2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42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죠. 자, 그 다음에 동화약품의 마지막 그 어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좀 보게 되면 동화약품은 그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합작해서 만든 진단키트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BB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화약품이 거기 지분을 3점 몇 프로를 갖고 있어요. 한 70% 정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동화약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치료제면서 BBB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주에도 포함이 돼요. 근데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뭐 이런 애들은 주가 급등했긴 했지만 동화약품은 전혀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자, 첫 번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이 언제 낼 거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키트주에도 포함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상당히 지수 반등 나왔는데 못 갔죠. 이거는 지금 구간대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한 17,500원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40만 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자, 40만 원이면은 그래도 꽤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이 녹십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녹십자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 가장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모더나 관련입니다. 모더나 자회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하게 되면 CMO, 위탁 생산 할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ST팜, 녹십자, 한미약품, MG캠생명 이 네 개가 포함이 되는데 아마 이제 이게 8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은 녹십자에서 모더나 자회사 8월 한국 설립 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 뭐 이런 거부터 통제를 해요. 그래서 모더나가 아마 이제 만약에 자회사를 해서 녹십자한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원료 생산, 포장 뭐 이런 것들을 국내 이제 위탁에 GC 녹십자에 맡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약품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할 경우에는 백신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느냐?
10월 달에 이제 오창에서 그 연 한 10억 도주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녹십자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8월 달 모더나 자회사가 설립이 될 경우 과연 모더나의 위탁 생산을 방금 말씀드린 4개 회사와 경쟁을 통해서 따낼 수 있을 건지 뭐 그런 부분. 근데 아마 이제 뭐 8월 되기 한 7월 정도 되면 아마 이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더나 자회사의 위탁이 지정되기 전에 이 4가지의 주식들은 모더나 자회사 위탁 생산 관련 어떠한 이슈로 주가가 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의 두 번째는 혈장 치료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말이 많죠. 최근에 혈장 치료제가 뭐 실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혈장을 그러니까 코로나의 완치자의 혈장을 공급받아 왔던 부분을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임상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회사에서는 혈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좀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이 뉴스를 좀 보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식약처의 자문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심사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70일 이내에 전문가 자문을 걸쳐서 승인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치료제 승인이 났죠. 근데 이게 언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지냐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6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녹십자는 8월 달에 모더나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6월 중순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6월 중순에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40만 원에 좀 매수하셨는데 저는 한 45만 원까지는 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만 원까지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호석유는 이제 실적이 1분기보다도 2분기, 뭐 3분기까지는 상당히 네. 좋아지거든요. 1분기에도 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다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뉴스가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인데 2분기도 좋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죠. 근데 뭐 이제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고 그러면 이게 1분기에 만약에 실적이 좋아서 10%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2분기 실적도 좋죠.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저는 반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4만 원 최저점이 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보유하고 더 끌고 가셔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분기도 좋은데 3분기가 더 좋을까? 뭐 그게 확인이 되면 더 끌고 가도 되는데 저는 금호석유는 1분기 및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 이미 지금 미리 좀 반영되지 않았나.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6,1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0%가 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합성 고무, 그 다음에 패널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큰데 특히 그 합성 고무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분기에도 지금 증권사 레포트를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 걸 갱신할 거다. 네, 그러니까 600억 이상, 6,125억 이상 네,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네, 실적에 대한 부분 네, 올라갔죠. 그리고 뭐 2분기도 좋다. 뭐 전고 좀 돌파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런 주식들은 여기 27만 원 라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가상의 27만 원을 좀 이탈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지금 여기가 저항 라인대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제 금호 석유가 실질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이미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0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자, 네이버 지금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네이버는 제가 봤을 적에는 뭐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자 네이버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의 네, 네. 타이밍이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트, 그러니까 인터넷 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70~70%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뭐를 하냐라고 좀 물어보면 쇼핑입니다. 쇼핑, 네, 이커머스. 네, 지금 이제 가장 뜨고 있는 사업이 쿠팡과 네이버의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이 시장이 이제 성장성이 언제까지 클 거냐? 저는 한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결제 금액입니다.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결제 금액도 상당 부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65% 정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자상거래율은 성장률도 올해 한 22%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쿠팡이 좀 시장에 좀 수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네이버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좋고 성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 보면 주가가 좀 완전히 좀 소외됐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낙폭과대 구간, 그러니까 이 61선 이탈했죠. 그리고 여기 12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매하실 분들은 네, 모든 분들이 121선인 34만 원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투매가 오히려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3만 5천 원 정도 좀 들어갔다가 역배열에 있을 적에는 이렇게 11선이 있죠. 이렇게 11선. 네, 이렇게 11선이 있습니다. 네, 11선 자리에서 그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지켜보다가 네, 이 121선을 이탈할 때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